자, 프린트 보시면 자, 그거 하기 전에 뭐부터 하자? 요거부터 하고 갑시다. 이건 나중에 영재반 시작할 때 다시 할 거예요. 자, SI 단위 저기 뭐다? 시스템 인터내셔널 국제 표준 단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줄여서 MKS 단위계라고도 하거든요. 이 M이 뭘 나타내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 읽을 줄 알잖아요. 여기 뒤에 말로 써줄까? 이걸 100M 달리기라고 쳐있는 미친놈은 없잖아요. 그죠? 네. 알다. 이거 그거예요. 이거 뭘 나타내는 거다? 미터. 길이는 뭐가? 미터가 기준입니다.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가 뒤지게 많아요. 엄청 많아 진짜.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뭘 기준으로 쓰자? 미터를 기준으로 쓰자.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답을 쓸 때 뭐로 쓴다? 미터로 쓰는 거야. 센티미터 나오면 뭐로 바꾼다? 미터로 바꾼다. 맨날 쳐묻지 말라고 나한테 쌤 센치는 미터로 바꿔야 되나요? 묻지 말라고 첫날 해주는 거야. 제발. 그래서 길이는 뭐가 기준이다? 미터가 기준이다. 그럼 요 K는 뭘까요? 느낌상. 예? 아우씨. 킬로미터예요. 예? 킬로그램이야. 킬로그램. 이 길이 나왔으니까 질량 단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질량은 뭐가 기준이다? 킬로그램이 기준이에요. 원래 그램이 기준이었는데 너무 작아. 안 맞아가지고 뭘로? 킬로그램 바꿨다고. 지금 이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 잘 안 바꾸긴 하지만 어찌됐든 질량은 뭐가 기준이다? 킬로그램이다. 그럼 이 S는 뭐 같아요? 시간 같죠? 시간? 예, 그럼 뭐해? 세컨드. 초가 기준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단위라는 게 있어요. 몇 개가 있다? 기본 단위는 7개. 몇 개? 7개. 7개 다 몰라도 돼. 근데 얘네들이 워낙 중요한 거니까 요 3개를 먼저 따서 MKS 단위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길이 뭘 쓰자? 미터 쓰자. 미터에 M이라고 쓰고, 질량은 뭐? K라고 쓰고, KG라고 쓰고, 뭐라 읽어? 킬로그램. 시간은 뭐가 기준이다? 세컨드. S라고 쓰고, SECOND, 세컨드. 자,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기본 단위라 생각하는 것들. 어? 온도, 아까부터 온도 얘기하고 있어. 온도 맞아요. 대문자 켈빈이라고 쓰고 뭐라 읽어? 켈빈이라 읽으세요. 여러분들 태양 표면 온도가 6000 켈빈이에요. 근데 이걸 6000K라고 읽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적을 해야지. 쌤, 6000K가 뭡니까? 100M 달리기입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하라고. 그러면 찍힐 거야. 그래서 어찌됐든 네, 그렇다고. 온도, 전류 단위도 기본 단위예요. 전류 기본 단위 뭐예요? 별로 단위 못 써. 대문자 A다 쓰고 암페어. 그 다음에 광도도 있어요. 광도. 빛의 밝기 나타낸 거거든요. CD라고 써요. 그럼 뭐라 읽어요? 칸델라. CA 칸델라. 그 다음에 개수. 화학 시간에 배울 때 몰. 저렇게 쓰고 몰이라고 읽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 단위입니다. 이 기본 단위를 가지고 모든 단위를 다 만들 수 있는데 너무 기본 단위로만 쓰면 너무 길어. 여러분들 힘의 단위가 뭐예요? 힘. 유도 단위라는 게 있어요. 유도 단위가 있는데, 자, 일단 힘은 뭐예요? 대문자 N이라 쓰고 뭐라 읽어요? 뉴턴이라 읽죠. 여러분들 물리하는 인간들을 진짜 빡치기 쉽게 만드는 방법은 이거를 100N이라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물리하는 인간들은 낯빛이 변해요. 쳐 맞을 수도 있어요. 100N 그러지 말라고. 일본 놈인가 100N은 인정.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100N 그리는 애들이 많아. 진짜로. 자, 근데 여러분들 뉴턴은 뭐? 기본 단위 뭐? 여러분 F는 M이라는 식 배우신 분들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거 가져가면 뭐에다 뭐?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거예요. 질량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이게 똑같은 단위입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게 너무 길어 말하기.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너무 길게 말하기 때문에 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뭐라고 쓰고 n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자 뉴턴이라고 읽자 한 약속이에요. 유도 단위 여러 개 있거든요. 사람 이름 들어간 건 다 유도 단위라고 보면 돼. 얘 빼고 얘네들 빼고 기본 단위 빼고 니들이 배운 단위 중에서 뭐 있을까? 어? 줄은 뭐의 단위예요? 맞아. 에너지 단위 줄이에요. 에너지 단위 줄인데 줄은 기본 단위 뭘까요? 여러분들 공식을 알면 단위 그냥 나오는 거예요. 1이고 에너지고 에너지가 곧 1이잖아요. 그치? 1 공식이 W는 Fs 힘에다 거리 곱한 거니까 이게 힘이잖아. 여기다 거리 하나 곱하니까 뭐 미터 하나 더 곱했죠? 그럼 어떻게 돼?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에너지 단위인 줄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이런 걸 외울 필요 니들은 없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느끼면 돼. 시간이 지나면 저게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 들어가긴 해요. 물론 좀 하면 하나만 더 해보자.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유도 단위 생각나는 거 이상한 거 얘기해도 돼. 모르면 뭐건 또 할게. 응? 쿨롱이 뭐에 다니지? 전압 다니는 볼트기요. 뭐라 그래야 되는데? 전하량 단위가 쿨롱인데요. 쿨롱은 쉬워요. 전류가 시간분에 흐른 전하량이거든. 얘 암페어고 얘 세크잖아요. 그래서 얘는 암페어 세크예요. 얘 쉬워요. 니들한테는 어렵지 모르겠지만 얘는 기본 단위로 얘 암페어 세크를 쿨롱이라 부르는 겁니다. 등등등 많아요. 뭐 파스칼도 있겠고 볼트도 있겠고 테슬라도 있겠고 등등등 많아. 그런 것들 다 이걸로 집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굳이 알 필요 없다. 그래서 저게 기본적으로 뭐다? 기본 단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n이라고 쓰고 j라고 쓰고 c라고 쓰지만 각각 뭐라고 읽어야 돼? 특별한 명칭 있잖아. 뉴턴, 줄, 쿨롱으로 읽는다 라는 거 제발 까먹지 마시고요. 접두사 합시다. 접두사. 갑자기 물리 시간에 웬 접두사? 영어 씨, 응? 맞아 그거 얘기하려고. 숫자가 너무 커져. 공을 몇 개를 붙여 읽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뭐로 표시해? 지수로 표시해. 10의 몇 제곱으로 표시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숫자가 너무 커지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다고. 그래서 접두사라는 걸 써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자, K라고 쓰고 뭐라 읽어요? 킬로라고 읽어요. 얘 얼마를 뜻하는 거다? 10의 세제곱을 뜻합니다. 원래 얘 대문자로 썼어요. 근데 인간들이 대문자를 안 써. 킬로미터 쓰는 옛날 킬로미터는 이렇게 썼다고. 처음 보지? 이런 미친 짓 하는 킬로미터를 이따가 쓰는 새끼들도 있어. 롯데마트 봐봐. 눈여겨 한번 봐봐. 내가 본 걸 얘기하는 거야. 아빠가 롯데 관계자님이 있니? 말씀드려. 뭔가 잘못됐다고 창피하다고. 자, 잠깐만. 모르겠어. 최근에 본 적은 없지만 몇 번 봐서. 원래 대문자인데 사람들이 하도 소문자로 쓰길래 그냥 소문자 써 이거다. 오면 대중이 승리한 거야. 자장면 기억나요 여러분들? 옛날 어린 것들이라 모르나? 원래 짜장면 그래야 되는데 발음이 너무 세다. 발음 좀 순하게 합시다. 자장면. 자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개맛없는 느낌이잖아. 자장면 맛이 느낌이 안 살아, 그지? 그래서 지금은 자장면, 짜장면 둘 다 표준어라 얘기하잖아요. 그런 느낌. 자, 서양 애들은 숫자 몇 개씩 잘라서 읽어요. 콤마 찍어주잖아. 몇 개씩? 3개씩. 그래서 10의 3제곱, 그 다음에 10의 6제곱, 9제곱 그렇게 가는 거야. 10의 몇 제곱까지 정리되어 있다? 30제곱까지 접두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30제곱까지 몰라요. 12제곱까지. 이게 거의 상식이라죠. 자, 얘는 몇 제곱이야? 그럼 얘는 뭐라 읽어? 메가. 메가 하면 떠오르는 거 딱 아는 단어 있잖아요. 니들 상표, 메가 커피. 얘네들이 이름을 왜 그따구로 줬어? 우리는 양으로 승부한다. 진짜야. 그래서 10의 6제곱. 메가 다음에 뭐예요? 컴퓨터 생각해봐. 어?
기가는 몇 제곱? 10의 9제곱. 메가 커피 말고 또 딴 커피 있지만 테라. 난 테라 커피 누가 나왔다 그래. 개소리 하지 마. 헛소리야 이씨. 생겼구만 여기. 와씨. 테라는 예. 우리는 더 많이 준다 이 새끼들아. 뭐 이런 느낌이겠죠? 예, 테라 커피. 자, 요게 다 접두사입니다. 모든 단위 앞에 다 붙여도 돼.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테라세크 붙여도 돼. 여러분들 시간에 여기 이렇게 시간이라고 주고 여기 이렇게 쓰는 것들 많아. 이렇게 쓰는 거 이건 단위예요. 이걸 MS라고 쳐 읽으면 안 돼요. 이건 뭐라 읽어야 돼요? 밀리세컨드예요. 이건 많이 주는 단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밀리세컨드 나는 MS라고 쳐 그러지 말라고. 예. 모든 단위 앞에 다 붙어도 돼. 잘 안 써져 그렇지. 여러분 우리 밀리리터는 많이 쓰죠. 좀 이따 얘기해. 센티리터 안 쓰죠. 유럽 애들은 개 많이 써요. 1센티리터 100ml야? 10ml인가? 모르겠다. 센티리터면 그치 10ml네. 뭐 어찌됐든 그래서 어색한 것 뿐이지 우리가 익숙하고 어색한 것 차이 뿐이지 다 붙여도 상관은 없다. 자 이제 위에 더 있는데 몰라. 알고 싶은 사람은 네이버 치면 다 나오니까 쳐봐. 구글 치든 말든. 자 이제 밑으로 거꾸로 작은 거 소문자 m이라 쓰고 뭐라 읽어요? 밀리라고 읽고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리스 문자에 뭐라 읽어? 얘는 뭐야? m이죠. 얘는 그리스 문자 뭐야? 뮤야 이씨. 야 이게 밀리니? 얘는 알파벳으로 뭐냐고? m. 얘는 그리스 문자라고. 그리스 문자로 뭐라고? 뮤. 뭐라고? 뮤. 그래놓고 뭐라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읽는다? 마이크로라고 읽는 거야. 얘가 그리스 문자 마이크로에 하지 말라고. 얘가 알파벳 밀리냐? 자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에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거. 알잖아 나노. 여러분 나노 테크놀로지 그런 뭔가 있어 보이잖아. 직역하면 개 조그만 거 만드는 기술. 그렇잖아. 직역하면 10의 마이너스 9제곱. 소문자 P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이렇게 나와 있고요. 100도 있고요. 100분의 1도 있어요. 자 H 빨갛고로 쓴 건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H 뭐라 읽어요? 헥토 10의 제곱 100을 뜻합니다. 1헥토미터 달리기 100m 달리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친구들한테 이런 말 쓰면 쳐 맞겠지? 어디서 잘난뻥이냐고. 자 그래서 헥토는 얼마? 100을 뜻한다. 100분의 1은 뭐예요? 소문자 C라고 여러분 알잖아. cm 10의 마이너스 2제곱을 뜻하는 접두사다. 그래서 접두사가 뭔지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단위 접두사. 상식적인 선에서 기억 좀 합시다 라고 얘기해도 맨날 물어봐. 쌤 메가는 몇 제곱이죠? 맨날 물어봐. 자 그래서 단위 접두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벡터 할 거예요. 뭐 할 거나? 벡터. 물리하는 사람들은 스칼라 벡터 구분 못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스칼라 벡터 얘기 좀 할게요. 저게 우리말로 바꿀 말이 있으면 좋은데 바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스칼라 벡터. 스칼라 벡터는 다 뭐다? 어떠한 값들입니다. 뭐라고? 값. 수많은 값들 중에서 얘는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값이고 얘는 크기 플러스고 방향까지. 고등학교까지는 이렇게 배워요. 벡터는 뭐다? 크기에 뭐가지 가진 거? 방향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값을 뭐라고 부른다? 벡터라고 부른다. 근데 더 배우면 벡터는 실제로 세 가지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칼라보다 훨씬 더 고급된 정보. 정보가 세 개가 스칼라에 3배 되는 정보가 농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벡터예요. 그럼 여러분들 스칼라가 많을까? 어떤 값들 중에서 벡터가 많을까? 당연히 자, 고급진 놈이 많아? 일반적인 놈들이 많아? 일반. 우리는 귀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 사회는 어떤 사회야? 아니 다 쳐놀고 있어. 나는 돈 많아 쳐놀고.
이상한 사회잖아, 그지? 스칼라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만 기억하는 거다? 벡터만 기억하는 거예요. 벡터에 뭐가 있는지. 자, 벡터 뭐가 있냐? 일단 변이가 있어요. 뭐가 있다? 변이. 기호는 S라고 쓰고 이렇게 화살표 붙인 걸 벡터를 나타내는 표시예요. S. 또 뭐가 있다? 속도. 기호는 V. 또 뭐가 있다? 가속도. 가속도는 기호가 A죠. 또 뭐가 있다? 힘. 가장 벡터스러운 게 힘이잖아. 또 배우신 분들 벡터 또 뭐 있죠? 응? 응? 운동량. 운동량. 운동량 하면 꼭 같이 따라 넣는 놈 하나 있잖아. 충격량. 또 뭐가 있을까? 장 있잖아, 장. 자기장. 자기장. 자기장 기호? 힘들어. 아니고 이 새끼야 비. 와이씨. 넌 나한테 몇 대지 마. 어디 가서? 와이씨 자기장 기호? 예술나. 어우 아직도 기호랑 다니라고. 자 전기장도 있죠. 장은 다 어떤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전기장 기호는 2. 돌림임 타오. 그리스 문자 요 따구로 그리시면 돼요. 쓱 갔다가 쓱 와서 요만큼 이렇게 그려. 남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남는 이렇게 그려. 자 타오 이런 것들이 돌림 힘이에요. 더 많아 돌림 힘이라다 벡터는. 근데 여러분들이 영재학교 입시하면서 나오는 벡터는 이게 다예요. 얘네들은 뭐다? 벡터다. 스칼라처럼 계산하면 큰일 난다. 스칼라하고 똑같이 계산할 때도 있어요. 같은 방향일 때만. 자, 그래서 요게 벡터가 저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 벡터 계산 첫 번째 더하기. 여러분들 공간 어디다 써야 돼? 이런 거 나한테 묻지 말고 알아서 써. 알아서 써. 양이 얼마나 많아요? 몰라. 알아서 써. 벡터 더하기 할 거예요. 벡터는 일단 여러분들 힘 표현할 때 보통 뭐로 표현하더라? 화살표. 이게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딱 좋거든요. 화살표 샤 여기서 시작한다. 시작점 방향은 요 방향이다. 방향 길이를 가지고 뭘 나타내? 크기. 그래서 작용점, 크기, 방향 요 세 가지. 요게 벡터의 3요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게 A라는 벡터예요. B라는 벡터는 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요만한 크기고 요쪽 방향이다. 요 두 개를 더해달래. 그럼 뭘 그린다? 평행사변형을 그린다. 자, 평행사변형을 그린다. 그래놓고 왜 이렇게 그지같이 그려? 뭘 만든다? 대각선을 날린다. 그럼 요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다. 크기는 요만한 크기. 방향은 요쪽 방향. 여기 세타만 주어지고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주어지면 여러분 이거 구할 수 있죠? 수학에 다 그런 거 배우잖아. 수학은 그따위가 물리하려고 배우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수학생들이 화내? 네, 그런 얘기는 전하지 말고 뭐. 일부는 그래. 좀 다른 결이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저렇게 한다. 뭘 만든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평행사변형 만든다. 더하기 했으니까 뭐 해야 돼? 빼기 해야겠지. 자, 요게 B 벡터고 요게 A 벡터. A 빼기 B를 할 거야. 뭘 거라고? A 빼기 B. 그러면 B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요게 B 벡터예요. 뭐 플러스 벡터 B 벡터하고 크기는 똑같은데 뭐가? 방향이 반대인 거. 그래서 벡터에서 마이너스는 뭘 뜻하는 거다? 방향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요 마이너스 B 벡터하고 뭘 만든다? 평행사변형을 만들자. 그래놓고 달리자. 그럼 뭐 한 거라고? 이게 A 벡터 빼기 B 벡터입니다. 여러분 A 빼기 B하고 B 빼기 A는 당연히 다르죠.
스칼라는 똑같잖아. 다른가? 다르구나. 절대값 취해야 되는구나. 어찌됐든 네, 이렇게 구한다. 자,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곱하기는 못해요. 너무 어려워서. 벡터 곱하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벡터 스칼라 곱이 있고요. 벡터와 벡터 곱이 있는데 벡터 벡터 곱이 또 두 가지야. 벡터 도트라는 게 있고 벡터 크로스라는 게 있고. 수학적으로 개빡치게 어려워. 뭐 내적이다 외적이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곱하기야. 이런 건 언제 배운다? 대학교 때. 니들은 지금 안 한다고. 고등학교 때는 안 해. 그러니까 벡터 곱하기 벡터 나누기는 안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지금은 두 개의 벡터를 하나로 나타냈고 두 개의 벡터를 하나로 나타낸 거죠. 이번에는 한 개의 벡터를 두 개로 또는 세 개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해볼라. 벡터 분해를 한번 해볼게. 벡터 분해는 왜 하냐? 필요하니까. 자, 빗면이에요. 마찰 없어요.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를 놨어요. 얘는 놓으면 잡고 있다가 얘 놓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아, 굴러가요. 어느 쪽으로 굴러가? 중력방이 이렇게 굴러가진 않죠?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왜 저로 가요? 이유 무슨 힘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근데 중력방은 알잖아? 이쪽이라고. 근데 얘는 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을 분해해서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얘의 운동을 설명할 수가 있다고. 그러려고 하는 거야. 으쌰, 얘가 mg예요. 얘를 분해할 겁니다. 집에서 한 번만 해봐 본인이. 이건 한번 해봐야 돼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얘 운동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얘가 이 면을 눌러 안 눌러? 얘가 개무거워. 이 면은 개약해. 그럼 얘 어떻게? 폭삭 주저앉잖아. 누르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요렇게 분해한다고. 띡띡띡띡띡띡. 동의하시겠지? 그려봐. 집에서 한 번만 해. 자, 자 여기가 세타야. 여기 이렇게 연장선 그러면 여기 수직이야. 여기 세타, 여기 수직,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 여기가 수직, 그리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 찾아야 돼. 이것도 못 찾아가지고 한 번을 안 해가지고. 자, 그러면 요거는 요 길이가 mg야. 여기가 세타, 요거는 뭐예요? 빗변의 사인 성분이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mg 사인 세타라고.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야. 요건 뭐야? 둘이 수직인데 하나가 사인이면 나머지 하나는 코사인이지. 요건 뭐다? mg 코사인이다. 요거 벡터 분해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지? 해야 돼. 저런 거 하려고 삼각비 이런 거 배우는 거야. 나하고 수학생들한테 전달하지 말고 마찬가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게 벡터 분해라고. 그래서 이렇게 A라는 벡터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X 방향으로 얼마의 크기인지 Y 방향으로 얼마의 크기인지 알고 싶은 거라고. 자, 각도는 세타만큼 주어졌어. 그럼 얘를 이렇게 써놓고 요거는 A 벡터의 무슨 성분이다? X축 성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 거 익숙해져야 돼. 별거 아니야. 쫄지 말고 써. 이렇게 수선 내려놓고 요게 뭐다? A 벡터의 Y 성분이다. 그러면 요 AX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구하려고.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는 AX야. 그럼 요거분의 요게 뭐야? 코사인이죠.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A분의 AX니까 AX는 뭐라고? A 벡터의 뭘고? 코사인 값을 곱한 값이다. 자, 이제 다는 A분의 AY는 A 사인 세타다. 이것도 썼다가 집에 가서 달달달 쳐 외워. 이거 외우는 건 미친놈이에요. 이거 뭐하라고 외우냐? 쓸데가 없어. 이거나 그려가지고 한번 해봐. 중력을 빗면 나가는 방향과 빗면 누르는 방향으로 분해해. 요 그림을 똑바로 그리라고. 내가 저거 나중에 수업하다가 진짜 그럼 그리라고 시키잖아. 어떻게 그린 줄 알아? 중력아 뽑아. 와, 저기까지 그려더니 갑자기 이 삼각형과 똑같이 닮음을 쳐 그려. 그 다음부터 어쩔 줄 몰라요.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서 얘가 대각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이러면 내가 목 졸라 안 졸라? 졸라야지. 아 진짜 와 씨. 안 그럴 것 같지?
내년 이맘때 시켜도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꽤 있어. 저기 있는 3학년 새끼들 불러올까? 진짜 와 내가 딱 집어도 와서 끓여. 걔 챔피언 이런 거 다 무릅쓰면 내가 와 보여줄 수 있어. 이들은 그러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해도 맨날 똑같아. 맨날 목졸라 해야 돼. 자 그래서 벡터 분해까지 다 끝냈습니다. 인저 속도가 속도 좀 해볼게. 속도가 속도. 자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예요. 속도는 시간분해보다 변입니다. 다른 겁니다. 이동거리하고 변이는 다르다. 지금부터는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리는 알잖아요. 이동거리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 개념은 움직인 거리인데. 근데 변이는 조금 달라요. 자 변이는 뭐냐? 자 A점에 있었고 B점에 있었는데 1번에는 이렇게 갔대요. 2번에는 똑바로 갔고요. 3번에는 이따구로 갔다고 칩시다. 뭐가 다르죠? 이동거리는 분명히 다르죠. 누가 제일 길어요? 3번이 제일 길고 그 다음에 1번이고 2번이 제일 짧잖아. 움직인 거리는. 근데 변이는 똑같아요. 변이가 뭐냐면 위치 변화량이에요. 뭐라고요? 위치 변화량. 그럼 변이는 어떻게 구하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맨 처음 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맨 마지막 점, 그리고 날려 직선 구, 그리고 화살표 띡. 저게 변이에요. 크기는 요만한 크기고 방향은 요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이 경우에 변이는 1, 3이 같다고. 변이가 뭔지 알겠지? 변이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맨 처음 점, 맨 마지막 점 찍고 지대로 날린 거, 그 위치 변화량보다 변이다. 시간당 변이를 구한 게 속도고요. 시간당 거리를 구한 게 뭐다? 속력이다. 그래서 속력과 속도는 다르다. 다르다. 어떤 게 이동거리가 벡터예요? 변이가 벡터예요? 변이가 벡터였잖아. 그래서 속도가 벡터고 속력은 스칼라입니다. 속도가 이거고요. 속도가 요거예요. 자 1번 놈 2번 놈 친구 네. 누가 빨라요? 2번이 빨라요. 1번이 빨라요? 네.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5? 방향은 표시한 거에서 1번이 더 빨라요. 오 훌륭해요. 여기서 마이너스는 여러분들 이게 음수가 되려면 정지한 것보다 더 느린 속도란 얘기야. 이런 정지한 것보다 느린 속력이라는 거 있어? 난 가만히 있는데 나보다 더 느린 애가 있대. 뭔 개소리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건 음수가 아니란 얘기죠. 방향을 뜻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벡터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절대값 취하는 거예요. 벡터의 크기는 뭐다? 절대값 취하는 거야. 그래서 속도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건 말이 맞지만 속력이 마이너스 10이다. 말이 안 돼요. 0보다 10만큼이 더 느려요. 정지에 있는 애보다 10만큼이 더 느리다고. 없잖아 그런 개념. 그치? 그래서 요 마이너스는 뭘 뜻하는 거다? 방향을 뜻하는 거다.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수학적으로 뭐 하는 거다? 절대값 취하자. 그거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를 구하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구한다. 식은 요거 요게 속도 또는 속력식이겠죠? 이렇게 쓰면 속력식이고 여기다 화살표 붙이면 뭐가 되는 거고 속도식이 되는 거고 앞으로 이거 쓰지 말고 이거 써. 씨 걸리기만 해. 무당벌레 그려서 벌리 이거 이렇게 이건가? 아 이거 아직 죽는다. 나한테 걸리기만 해. 하지 마. 내가 이거 써서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면 이해라도 하지. 수학은 그때 이거 가지고 써도 되잖아. 이거 왜 나오는 거야? 이거를 T에 대해서 정리 못하는 애들 T에 대해서 정리해. 모르겠는데 이런 애들 이거 써야지. 근데 난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럼 집에 가라고. 왜 여기 있냐고. 반 잘못 찾은 거라고. 알겠지? 이거 써. 또 독립운동하듯이 맨날 이거 쓰지 말고.
꼭 줘를 거야. 자,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할까요?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로 구하면 돼요.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전체 시간분의 전체 변위로 구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평균 속도를 구할 때 가끔 이걸 써도 되곤 하거든요.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 나눈 것도 써도 돼요. 근데 이거는 쓸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언제만. 아무데나 막 쓰면 안 돼. 이건 언제만 등 가속도에서만 쓰는 거야. 딴 데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은데 이거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저게 속도 평균 속도 저렇구요. 가속도가 뭐죠? 가속도. 여러분 조심할 건 가속도가 매우 크다. 오 빠르겠네요. 개소리예요. 가속도는 빠르기를 직접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가속도는 얼마나 가속되는지 얘기한 거잖아. 가속도가 크다고 빠른 게 아니라고. 제발 구분하라고. 자, 가속도는 이렇게 구해요. 정의가 시간당 속도 변화. 이게 가속도의 정의예요. 아닌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만큼 바뀌는지 나타내는 게 가속도라고. 단위는 뭘까요? 미터 퍼 세컨드 제곱. 평균 가속도 어떻게 구해요? 전체 시간분의 전체 속도 변화라고 보면 돼요.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쓰고 마는 거야. 이게 가속도다. 자, 등가속도 운동. 뭐가 일정한 거예요? 가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 일명 ST 그래프. 가속도가 일정하대요. 그럼 뭐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이고 여기가 변이면 기울기가 속도예요. 그럼 얘는 등가속도니까 속도가 커져야 되죠. 기울기가 점차 어떻게 돼? 커져. 그래서 몇 차 함수 형태? 2차 함수 형태로 될 거라고. 그죠? VT 그래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처음 속도 있고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니까 그치? 저게 등가속도 공식 그래프예요. 자, AT 그래프. 가속도가 일정하답니다. 요 세 개의 그래프 전혀 다르게 생겼잖아. 그래서 저 세 개의 그래프가 다 똑같은 놈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때는 항상 가로축이 뭔지 세로축이 뭔지 꼭 확인해. 제발. 무슨 과목에서 그래프를 주든 수학 말고 수학은 맨날 여기 X좌 Y지 뭘. 나머지 과목에는 이게 뭐고 저게 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프를 해석하는데 보지도 않고 해석하지 말고 제발 좀 보라고. 자, 여기에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공식이 있어요. 세 가지를 쓸 겁니다. 이거 다음 시간까지 안 외우면 사람 취급 안 해요.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거고 너 이거 모르면 그냥 아주 기본이 되는 거라서. 자, 가속도 정의가 뭐예요? 시간당 속도 변화이거든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요걸 V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V는 V0 더하기 AT. 요게 등가속도 첫 번째 식이에요. 가속도의 정의를 그냥 뜯은 겁니다. 자, 두 번째 건 변이를 구하는 건데 요거 써먹자. 처음 속도 V0, 나중 속도 V, 2시간 T. 요게 변이에요. 그럼 요 면적 구해볼게요. 사각형, 삼각형 자르겠습니다. 사각형 얼마예요? V0 T예요. 삼각형 구할 거예요.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V 빼기 V0 곱하기 T예요.
근데 위에서 보면 V 빼기 V자가 뭐예요? AT예요. 요게 AT라고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두 번째 C S는 V제로 T 더하기 2분의 1 AT 하나 더 있잖아요. 제곱. 요게 등가속도 두 번째 식입니다. 요 식에서 여기 T에다 여기는 T를 구해서 집어넣어요. T는 뭐가 돼요? A분의 V 빼기 V제로죠.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하면 돼요. 정리 안 할 거예요. 그럼 귀찮은 짓을 뭐하러 해. 해봤자 도움도 안 돼. 결과만 쓰면 그게 뭐다? 요거예요. 요게 세 번째 식입니다. 이게 등가속도 세 개의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S 뭘까요? 이거 이동거리일까요? 변일까요? 여러분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T가 매우 커지면 얘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죠. 이동거리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S는 뭐다? 변입니다. 변이. 그래서 S는 변이. V는 처음 나등 속도 V0, 0초 대 속도, 초속도, 처음 속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A 가속도 T, 시간, S 변이.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식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제발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움직임의 변화를 따지는 물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운동법칙 해보러 갑시다. 운동법칙 할 건데 힘을 알아야 돼요. 힘, 기호는 뭐? F.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라는 건 얼마 됐을까요? 시작된 지 한 400년? 길게 잡아야? 뭐야? 인류가 400년부터 시작했어? 400년 전에 사람 없었냐고. 400년 전엔 다 원숭이처럼 굴고 다니지 않았잖아, 그치? 야 기원 전에도 뭐 찬란한 문명을 꾸고 또 있다는 얘기 하잖아. 뭐 문명이 훌륭하게 있다는 얘기 하는데 왜 물리는 몇백 년 안 됐냐고. 힘에 대한 정의가 똑바로 마련되지 않아서 언제는 맞는데 언제는 안 맞아. 그때 달라. 그럼 이게 학문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힘에 대한 정의가 똑바로 안 만들어졌다고. 그 힘에 대한 정의를 똑바로 못 세우는데 크게 공헌이라고 해야 돼?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 있지. 니들 다 아는 사람이야.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 모든 운동하던 물체는 결국에는 정지한다. 그래놓고 주변에 있는 거 다 집어던졌어. 봐라. 정지하잖냐? 우와. 맞잖아.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게 물리거든. 근데 주변에 거 다 집어 던졌더니 다 썼어. 우와. 그러면 모든 운동하는 물체는 결국은 정지하네. 이게 자연 법칙인 거야. 근데 우리 그거 틀렸다는 거 알지? 어떻게 알아? 뭐 생각하면 돼 우리? 그래 우주에 가서 내가 얘를 던졌어. 가다가서 이상하잖아 그래도. 그래서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우리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옛날 사람들은 확인이 불가능했어. 근데 그나마 똑똑한 애들이 저 태양은 맨날 뜨고 지는데 쟤 안 정지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게? 저건 신계. 인간계 따위가 적용할 수 있는 거니. 실제로 이게 1800년 때까지 온 거야. 신의 논리, 인간 논리가 달리 적용된 거라고. 그래서 우주는 우주 나름대로 신의 논리대로 적용되는 거고 인간은 인간계의 논리로 적용된다. 그래서 이게 급격히 구분이 돼 있으니까 신은 있는 거야. 근데 누가?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 가지고 야 신의 논리 따위 없네? 똑같아. 신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 거지. 왜? 우리가 인간계, 우리 지구에서 나오는 모든 논리를 가지고 다 위쪽 천상계도 다 설명이 가능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당시에 너무 뛰어난 천재였는데 그래서 오히려 근 1000년 동안 물리가 발전 못하게 엄청난 짓을 했지? 라고 해야 되나? 어찌됐든 그래서 신은
정의가 뭐냐? 일단 모양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이것도 힘 맞아. 근데 이거는 거의 안 다뤄 고등학교 때까지. 이거 기억해. 이거 힘은 뭐다? 뭐를 변화시키는 거?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힘이에요. 이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값을 뭐라 한다? 니들이 여태껏 배운 값이야. 뭐야? 속도야. 그래서 힘의 정의가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힘이라고. 그래서 힘을 받은 물체는 뭐가 변한다? 속도가 변한다. 그럼 거꾸로 힘을 안 줬어. 힘을 안 받았다. 그럼 뭐가 안 변한다? 속도가 안 변한다. 그럼 힘을 받지 않은 물체는 두 가지 조건이 돼. 정지 쓸 수 있지? 또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 등 가속도는 뭐야? 아무거나 등자 붙이면 끝이야. 이 등 심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 까먹었잖아. 씨. 속도가 일정해도 걔는 힘 받은 거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당연히 쉬운 거 같잖아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 몇백 년 동안에 이게 여러분들 DNA에 남아있어. 그래서 뭔가 움직이면 힘 받았다고 맨날 얘기해. 왜? 우리 주변에서 뭔가 움직이려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려면 힘 줘야 된다고.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알짜는 질지 그 물체가 받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자연스럽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니들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생각을 해놓으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힘이야. 힘이 적어라고. 그러면 힘을 받지 않은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은 운동 상태가 뭔가 유지되는 뭔가의 성질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성질을 두 글자 뭐라 부른다? 관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관성은 힘의 정의랑 같이 나오는 거야. 관성이 뭐다?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이게 관성이라고. 관성의 법칙, 관성력, 이건 다 다른 거야. 다른 거라고. 구분해야 돼. 여러분들이 일반인이면 구분 안 해도 돼. 아유, 관성 얘기할 때 관성력이라 얘기해도 되고, 관성의 법칙이 얘기해도 누가 뭐라고 돌던지지 않아. 그냥 대충 넘어간다고. 근데 니들이 물리를 할 거면 관성력, 관성의 법칙 기본적으로 다 조금씩 다른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지? 관성은 뭐다? 힘에 대한 정의 끝에 나온 거. 힘을 받아야지만 운동 상태가 변하니까 힘을 안 받은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뭔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그게 뭐다? 관성이다. 이 관성도 크기를 가져요. 운동 상태를 유지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일까? 내가 뭔가를 집어 던지려고 그러는데 안 날라가 이 새끼가. 왜 안 날라가? 무거운 새끼들. 이 관성의 크기를 뭐라 부른다? 질량이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질량. 운동 상태를 유지를 잘하는 애를 보고 질량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관성 크기를 뭐라 부른다? 질량이라 부른다고. 그래서 질량은 개념이 조금 어려워. 중등에서 근데 질량을 배우잖아.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배워? 고유한 양. 무슨 정의가 고유한 양이야. 왜? 설명하기 힘드니까. 근데 알겠지? 그래서 관성의 크기를 뭐라 부르는 거다? 질량이다 부르는 거다. 이게 정의고요. 저 정의를 가지고 법칙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누가 정리했다? 뉴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뉴턴의 운동법칙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제1법칙 뭐라 부른다? 관성의 법칙. 근데 관성의 법칙은 저 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늘어놓은 것뿐이 안 돼. 관성의 법칙은 뭐다?
조건이 들어가요. F, R. 이거 R자임이 뭐냐면 모든 힘을 다 더해서 하나로 나타낸 거. R자임이 뭐라고? 모든 힘을 다 더해서 하나로 나타낸 거. R자임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 두 글자. 합력. 이 0일 때. 그 물체가 실질적으로 받은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운동 상태 변해 안 변해? 예. 그 조건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 없을 때 얘는 조건이 R자임 0일 때. R자임 0이고 이걸 뭐 힘의 뭐라 그러죠?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평형일 때. 똑같은 말. 정지했던 물체는 어떻게 돼요? 정지하겠죠? 이건 지나던 개도 알아. 왜? 개가 지나가다 갑자기 얘가 아무 기척도 없이 훅 올라갔어. 깜짝 놀라잖아. 이상하니까. 개도 하는 거야. 이걸 모르는 사람도 없어 진짜로. 근데 이 경우는 뒤지게 몰라.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있어? 얘가 R자임을 아무런 힘도 안 받았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 그 속도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움직인다고. 그치? 이거 당연한 거야. 니들 문제 풀어보고 알겠지만 당연한 걸 당연하게 안 풀어. 니들 기준대로 풀어. 이상하게. 보겠어 누구지? 다음 시간 되면 알려줄게. 이분이 그분이에요. 이런 거 얘기해줄게. 제1법칙은 저거.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이건 뭐가? 이건 제1법칙이나 제2법칙은 똑같은 거예요. 뭐가? 가속도 R자의 명이 아니야. 그럼 뭐가 생겨? 속도 변화가 생기겠죠. 근데 속도 변화, 시간당 속도 변화를 우리 뭐라 불러? 가속도라 부르죠. 근데 속도 변화는 당연히 힘하고 비례해 반비례해? 비례해. 힘의 정의가 그거니까. 그런데 가속도는 그 속도 변화는 관성의 크기하고는 비례해 반비례해? 관성이 지웠다고. 관성이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잖아. 그럼 관성이 크면 속도 변화가 작을 거 아니야, 그렇지? 반비례한다고. 속도 변화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관성 크기인 질량에 반비례했다고. 얘를 는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뭘 찾아야 돼? 비례 상수를 찾아야 돼. 찾았어. 개꿀 1이야. 그래서 뭐가 나왔다? F는 MA가 나왔다. 비례 상수가 1이 된 거야. A가 속도 변화잖아. 가속 시간당 속도 변화를 얘기하는 거잖아. 넘겨보면 어떻게 해? N분의 F잖아. A가 N분의 F라고. 그치? 관성 크기에 반비례하고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힘에 대한 정의를 뭐 식으로 나타나게 적어라고. F는 MA. 무진장 많이 쓸 거니. 나하고 몇백 번은 쓸 거야 이거. 기억하세요? 세 번째. 힘든데. 나는 수업을 첫날만 열심히 해서 이미지를 씹어줘야지. 아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봐. 얼마나 그렇지. 자, 세 번째 한번 들어. 세 번째는 제3법칙. 이것만 하면 끝나니까. 작용, 반작용 법칙. 이건 글로 쓰지 않을 거예요. 네, 너무 많아. 쓰려면 말로 합시다. 자, 작용, 반작용 뭐냐? 어떠한 작용 힘이 있을 때 항상 그 힘과 상호작용하는 힘이 존재한다. 어떤 힘과 상호작용하는 힘은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다. 어떠한 힘을 작용힘이라 부르면 그와 상호작용하는 힘을 뭐라 부른다? 반작용힘이라 부른다. 정리하면 작용힘과 반작용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다.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을 말로 한 거야. 쓸려면 쓰고 말려면 말고. 자, 작용힘에 대한 반작용 찾는 건 개쉬워요. 이걸 못 찾는 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주먹을 가지고 칠판을 쳐요. 빵. 주먹이 아파요? 왜 아파요? 여기서 또 무식한 말은 네가 쳤잖아 이따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주먹으로 여기 친 건 맞다고. 근데 내 손이 아프다고 얘기하려면
내 손에 누군가의 힘을 준 거잖아, 그치? 누가 줬냐고. 칠판이 준 거야. 그럼 나는 누구로부터 힘을 받았다? 칠판이 손을 친 힘을 받은 거잖아, 그치? 자, 나는 어떤 작용 힘을 줬는데 주먹이 칠판을 친 힘을 줬다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 칠판이 주먹을 친 힘이다. 찾기 쉽죠? 뭐와 바꾼다? 주어와 목적어만 바꿔주면 돼. 예외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못 찾아. 와, 개승질나. 주어 목적어만 바꾸면 작용 반적이거든. 근데 이걸 못 찾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진짜야. 나중에 걸리기만 해. 다 얘기해줄게. 이분이 그분이에요. 이런 거 얘기해줄게. 예외 있다 없다? 없다. 작용임과 반작용은 뭐만 바꾸면 된다? 주어와 목적어만 바꿔주면 됩니다. 크기는 어떻다? 같다. 방향은 반대다. 오케이? 조심할 것. 두 힘을 더했더니 0이 됐어. 뭐라 불러? 평형이라 얘기를 해. 그럼 두 힘의 평형은 크기가 당연히 같아야 돼. 방향은 반대여야 돼. 더해서 0이 된 거지? 그럼 작용 반작용은 두 힘의 평형하고 똑같은 거야? 전혀 달라. 작용힘과 반작용은 더할 수 없어. 내가 칠판을 쳤어. 그럼 누가 받은 힘이야? 칠판. 그거에 대한 반작용은 누가 받은 힘이야? 주먹이. 주먹하고 칠판이 한 몸이야? 이게 나냐? 아니잖아, 그치? 힘은 어떠한 힘을 더하거나 빼거나 한다는 건 동일한 물체가 받은 힘이나 더하거나 빼거나 가능한 거야. 힘 받은 주체가 다르면 저 자네 이 새끼 이거 뭐 아닌 척 와 뒤로 돌아보게. 힘 받은 주체가 다르면 더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예를 들게요. 뭔가 주식으로 100만 원을 땄네. 근데 얘가 나한테 오더니 나는 100만 원 잃었습니다. 더합시다. 더하면 0이잖아요. 그럼 그러네? 주나? 이런 사람이 있어? 없지. 근데 왜 힘으로 할 때는 더하면 0이 힘 동일한 물체가 받은 힘이나 더하거나 빼거나 가능한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거 구분해야 돼. 물리는 이걸 못해서 그래. 힘 받은 주체가 도대체 이 힘은 누가 받은 힘이냐 이런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물리의 기본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설명은 다 했구나. 운동방정식 쓰는 거 2개만 쓰고 나머지는 시간에 문제 푸는 걸로 합시다. 힘이나 이런 거 하나 해봅시다. 이런 거 그럼 해봤지? 해봤을 거 아니야. 자, 모든 마찰 무시할게요. 공기적으로 다 무시할게요. 얘 4kg, 얘 6kg. 중력가스 얼마 맞아? 10이라고 하자. 자, 운동방정식이라고 쓰는 건 뭐냐? 각각의 물체가 받은 R점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F-MA를 식을 쓰는 거예요. 자, 6kg짜리 한번 볼까요? 각각 따로따로 쓰는 거야. 따로따로 쓰는 게 맞아. 어려운 문제도 따로따로 쓰는 거야. 그래야 문제가 풀려. 근데 따로따로 쓰다 보면 승질나. 한 방에 써도 될 텐데. 그럼 본인이 느끼면 본인이 한 방에 쓰라고. 자, 6kg짜리 보세요. 힘 몇 개 받아요? 얘 잡고 있다가 되면 내려가겠지? 얘가 올라가요. 이상하잖아. 아래쪽으로 뭘 받아요? 중력을 받아요. 그런데 얘 줄이 있어서 줄이 없으면 더 빨리 내려갈 거잖아. 운동 방해받죠? 장력이 방해한다고. 보통 중력은 mg를 구하고요. 장력은 기호를 뭐라고 써요? t라고 쓰죠? 자, 근데 뭐가 크다고? 중력이 크다고. 써보자. 6 곱하기 10 빼기 장력 t가 얘의 R자이면 얘 질량 얼마짜리라고? 6 곱하기 a. 간단하지? 4kg짜리 흥분하지 말고. 이 4kg짜리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얘도 내려가고 얘도 내려가면 이상하잖아.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가 큰 거예요? 장력이 더 커요.
그런데 얘는 똑같은 줄이에요. 똑같은 줄이면 당연히 이 줄이 받는 힘이나 이 줄이 받는 힘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장력이 더 크다고 얘 적용은 중력보다. 그럼 뭐라고 쓴다? T 빼기 중력 4 곱하기 10. 이게 누구의 알짜입니다? 질량 4짜리 알짜입니다. 식 몇 개? 2개. 변수 몇 개? 2개. 연반 풀면 T, A 구할 수 있겠죠? 나는 2개짜리를 했어요. 니들은 3개짜리 한번 해봅시다. 아이씨, 이거 많아. 여러 가지 힘도 있네. 아이씨. 잠깐만. 여러 가지 힘. 야, 숙제는 10을 2문제만 해와. 15초까지. 내가 15문제 줄여줬어. 15문제 줄였어. 15초까지만 해와. 알겠지? 15문제. 여러 가지까지 하려면 너무 급박스럽게 나갈 것 같아서 그럼 좀 여유롭게 하자. 욕심이 많아.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물체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각자 확인할 거예요. 각자. 영상 보는 사람도 해. 문제 좀 해. 얘가 3kg고요. 얘가 5kg고요. 얘가 2kg예요. 모든 마찰 없고요. 중력 가스는 10이라고 드릴게요. 여기 장력, 요쪽 줄의 장력을 T1이라고 할 거고요. 요 장력을 T2라고 할 거예요. 자, 구하는 건 3가지예요. 가속도가 얼마인지, T1이 얼마인지, T2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식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될까요? 물체가 3개씩이니까 3개 만들어면 식 3개, 변수 3개. 그럼 풀리겠죠? 합시다. 해봐. 하면 손들어 번쩍. 다 했으면. 단이 안 써. 단이 써. 아우. 아직도 단일 안 써? 머리를 뽀개야지 단일 쓰나? 단일 써야 값이지. 단일 썼지? 응. 그건 뭐야? A 얼마야 손가락? 오케이. 자, 숙제 하신 분 숙제. 운동방송 못 쓰면 물리 못해. 굿. 차분하게 써. 각각의 물체가 받은 힘 어떤 게 클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생각해가지고 큰 거에 작은 거 빼. 그게 알짜입니다. M 곱하기 A 그렇게씩 쓰는 거라고. 쫄지 말고 하라고. 의식의 흐름대로. 이 식을 못 쓰는 건 의식이 없는 건 뭐지? 시골 인간인가? 굿. 자, 오케이 받으신 분은 숙제하시면 돼요. 주세요.
자, 굿. 아우, 손이 그래서 그림 그리고 있네, 그지? 힘들게 살고 있다, 그지? 그러면 너 알아보기는 쓴다. 못 알아보겠구나. 고생이 많아. 손 다친 지 얼마 안 됐나 봐. 많이 되는데 야, 근데 아직도 적응을 못해? 예? 사람은 적응해도. 야, 이씨. 아니 이제 내가 오른손 다치면 왼손으로 적응하기 잘해. 다 먹고 살자고. 아니 그 쓰는 걸 정한 거예요. 읽는 걸 적었어. 너 손 다쳤다는 핑계를 하나도 안 썼지? 예? 뭘요? 손 다쳤다는 핑계로 필기를 거의 안 했지. 아니요, 하죠. 많이 했죠. 이렇게? 네. 알아보겠니? 저좀 이제 아, 알아보는 눈이 좋아졌다고? 눈을 지는 시. 이걸 고쳐야지. 아우, 진짜 씨. 이상한 쪽으로 씨. 자, 들어봐. 굿. 굿. 애야, 3kg짜리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요. 근데 왜 T1 빼기 30이야 이. 내려갈 거야. 아우 씨. 조용. 굿. 자, 앞에 식을 다 썼죠. F는 M, A를 각각 물체에 대해서 식을 썼습니다. 저렇게 쓰면 되잖아요. 무식이 흐름대로. 그리고 다 더하면 T가 날라갑니다. 그래서 얼마? 12, 10A. A가 1, T가 27, 완이 T2가 22 이렇게 나온다는.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돼. 식 세우는 거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거 처음 해보시는 거는 집에 가서 꼭 복습해. 이해하라고. 저게 이해만 되면 끝나는 거라고.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숙제는 몇 번까지다? 15쪽 22번 아니 20번까지. 예, 22문제가 총 숙제라는 거. 그리고 앞에 기출문제로 나온 거 정답 기출 문제로 그런 것들이 한번 나왔었다. 한번 풀어보라 그런 뜻으로 내는 거예요.